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이 어쩌면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요? 라는 말, 혹은 사람을 좀 만나야지, 그러다 외톨이 되는 거야, 라는 말. 걱정인지 핀잔인지 모를 그 말들이 오늘 밤에도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걸리고 있으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너무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건가? 나이 들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원래 이렇게까지 집이 좋았던가? 그 걱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조금씩 의심하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느끼거나 전화가 와도 받기 싫은 마음을 나쁜 사람의 증거처럼 여기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고 싶은 마음,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모임이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그 느낌. 그것은 당신의 뇌가 지금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을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30대 혹은 40대 시절의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퇴근 후에 동료들과 2차, 3차를 다녀와도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던 때.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지내도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던 때. 동창 모임에 나가면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발걸음이 가벼웠던 때. 그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리가 활기찰수록 오히려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교회 모임을 다녀오면 다음날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오랜 친구를 만나고 나서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고 경로당에서 1시간만 있다 와도 집에 오자마자 눕고 싶어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싫어진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하지만 충분히 깊이 있게. 우리의 뇌에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마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위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뇌의 관리자 같은 곳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 전전두엽을 쉬지 않고 가동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상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뇌의 관리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전전두엽의 효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루에 수십 가지 사회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뇌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넓고 얕은 자극보다는 좁고 깊은 사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빠르게 교류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천천히 깊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더 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뇌 안쪽 깊은 곳에 자리한 편도체라는 부위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편도체는 감정, 특히 불안과 두려움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낯선 자극에 경계 신호를 보내는 뇌의 경비원 같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편도체는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반응, 빠르게 변하는 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피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임에서 2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신의 뇌가 그 2시간 동안 사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 앞에서도 웃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작업의 비용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압박을 받을 때
혹은 낯선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수면이 나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 전체가 조금씩 지쳐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한 방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도피가 아니라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회복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다면 당신은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뇌가 필요한 회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의 사실, 즉 자기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파스칼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두둔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내면의 고요함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그리고 그 고요함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소음과 분주함 속으로 달려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혼자 있는 것을 조금씩 두려워하도록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불쌍하다는 시선, 주말에 혼자 있으면 친구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모임에 빠지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전화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야 할 공백처럼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스칼이 말했듯이,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증명하듯이 자기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결핍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것. 이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진화 심리학에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사토시 카나자와와 노먼리가 진행한 연구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교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이 낮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측정될 수 없고 이 연구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사회적 실패나 인간관계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의 특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까?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동창들, 이웃들, 부모 모임, 교회 공동체.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당신은 때로는 지치면서도, 때로는 속으로 다른 말을 품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관계를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가, 그 몸이 조용히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의 중심축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30살, 40살의 우리에게 삶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 목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은 인맥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모임에 얼굴을 비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는 그 생존 게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내 삶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진정하게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쳤을 때 지쳤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은퇴 이후 삶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관계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단 2~3명의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만나고 나서 왠지 기분이 씁쓸해지는 모임보다 짧게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는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차이를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압니다. 관계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편안한가? 라고. 그것은 단순히 익숙한 공간이어서만이 아닙니다. 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집 안의 온도, 소리의 크기, 빛의 밝기, 만나는 사람의 수.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통제감이 심리적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임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누가 불편한 말을 할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이 편도체를 자극하고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면 집에서는 다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고, 어느 자리가 가장 편안한지 압니다. 이 익숙함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는 강력합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제 쉬어도 된다. 어떤 분들은 집을 도피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숨어드는 곳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다르게 바라봐 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집은 회복의 공간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 훈련장으로 돌아가 몸을 회복하듯 집은 당신이 세상과 부딪히고 난 후 다시 자신을 추스르는 작업실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은퇴 후의 집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식탁, 볕이 드는 창가의 의자, 오래 읽지 못했던 책이 꽂힌 책장. 이것들이 모여 당신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이 살아가기 위한 공간. 그것이 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안 만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연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 15명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매번 가고 나면 왠지 공허하고 피곤한데 안 가면 또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거나.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만 가거나 가더라도 2시간만 있다 오거나 전체 모임 대신 그중 한두 명을 따로 만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와 방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말이 요즘 자주 들리지만 어쩌면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끝난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인가?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생기는 관계가 있고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을 충전시켜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에 더 쓰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긋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모임에 빠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싫다는 말을 못하고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당신이 이번엔 좀 쉬겠다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덜 소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임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나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있나?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오늘 내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감각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20%인데 2시간짜리 모임을 나가면 집에 올 때는 방전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1시간만 있다 와도 됩니다. 혹은 다음 주로 미루어도 됩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는 안전구역을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는 사람 한두 명 옆에 앉거나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핑계로 조용한 곳에서 숨을 고르거나 집에서 가까운 자리라면 일찍 자리를 떠도 됩니다. 모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회복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긴장이 풀린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뜨거운 차 한 잔,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 편,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 이 회복의 시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퇴 후 관계 정리의 핵심입니다.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 글은 제 역할을 다 한 셈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수십 년간의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진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는 것, 더 조용해지는 것, 더 선택적이 되는 것.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낭비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시간에 당신의 뇌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당신의 감정은 정돈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늘은 받기 싫다고 느낀 그 순간에 당신의 몸은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평생 타인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왔던 당신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 머무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다 보면 언젠가 그 고요함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그 방,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어쩌면 그곳이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소파이고, 당신의 창가이고,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방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고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집이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현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한 밤.